351번부터는 비교행정론이에요. 이번 시간은 비교행정론하고 발전행정론을 보겠습니다. 사실 비교행정론은 이미 봤어요. 앞에서 생태론에서 그 다음에 리그스의 사회이원론과 삼원론이 있었잖아요. 그게 비교행정론이야. 원래 생태론은 후진국의 환경을 연구하는 거였는데 나라별로 연구하다 보니까 개별 사례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전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체제론의 AGIL 요 기능을 갖고 와갖고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조가 같아도 기능이 다를 수 있고 구조가 달라도 기능은 유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체제론의 시각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해가지고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치. 근데 체제로는 시간이 변하면서 어떻게 이 생명체가 변해왔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종단 분석이고 동태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교행정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을 고정시켜. 50년대야. 50년대 선진국과 후진국. 60년대 가니까 선진국과 후진국과 개도국이 있죠. 이러다 보니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정태적이라고 그러고요. 종단이 아니라 횡단 분석이고 한 나라가 과거부터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딱 고정시킨 다음에 여러 나라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제로는 동태적인데 물론 동태적으로 스스로 변하는 건 아니야. 능동적으로. 환경이 변하면은 여기에 맞게 동태적인 균형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시간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정태적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고. 자, 비교행정론은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론 만들려고 그랬죠. 선진국에 나을 거니까 이 선진국의 이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이제 심으려고 그랬겠지, 이제. 어쨌든 구조 기능주에 입각한 정태 분석 맞는 말이고요. 어떤 분이 왜 체제론인데 동태가 아니라 정태냐 물어보는데 시간이 고정돼 있는 횡단 분석이어서 그래요. 50년대 선진국과 후진국, 60년대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고 한 나라 제도를 다른 나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맞았죠. 맞았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자, 그 다음에 비교행정론은 뭐냐면은 현실을 설명하는 과학이론이야. 선진국은 이렇다, 분화사회다, 개도국은 프리즘 사회다, 후진국은 융합사회다. 그냥 설명하는 과학이론이에요. 또 체제론이다 보니까 균형이론이어야 되거든요. 균형이어야지 그 체제가 안정적인데 보다시피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고 불균형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 발전에 비관적이었겠죠. 한마디로 과학이론이다 보니까 처방안도 제시 못했고 또 균형이론이다 보니까 균형이 깨진 나라들은 발전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한 게 누구다? 발전행정론이야. 어차피 지금 불균형이란 말이야. 행정이 주도해가지고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사회를 경제를 막 끌고 가는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비교행정론에 대한 반발로서 발전행정론이 등장한 거지. 발전행정론에 대한 반발로 비교가 등장한 게 아닙니다. 왜 신생국의 발전에 비관적이었다고? 이미 균형이 깨졌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골고루 균형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발달할 텐데 이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이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비교행정론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전행정론. 다시 비교행정론은 과학이론이에요. 처방안을 제시도 못했고 균형이도 이론이다 보니까 균형이 끼어져 있던 후진국이나 개도국은 발달하지 못한다고 봤겠죠. 이제 자, 이건 틀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 지금 뒤에 건 맞아. 비교행정론은 환경에 대한 지나치게 강조했다. 신생국 발전에 대한 비관적이다. 이건 맞지만 발전행정론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이 비교행정론에 대한 반발로 그 다음에 발전행정론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353번. 비교행정론은 처방이론이 아니야. 애초에 과학이론이에요.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을 만들고자 했던 거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해 하고자 했던 이론이 아니야. 그래 누가 등장한다. 후진국에 대한 처방과 문제 해결이 발전 행정론.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 문제 해결과 처방 강조했던 게 신행정론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처방과 문제 해결 강조하는 건 발전 행정론이고 아무래도 처방성 강조하다 보면 비과학성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틀렸고요. 자, 리그스는 보편적 이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생태에서 생태로 관념론, 체제로는 관념적이잖아. 관념 쪽에서 경험론으로, 그 다음에 개별 사례가 생태론이었죠. 개별 사례에서 보편 법칙으로, 리그스는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 법칙을 만드는데 이제 이걸 주장했죠. 회의적인 게 아니고, 물론 실패했지만요. 리그스 이론은 그래 거시적이야. 분석 단위도 거시적이고 적용 범위도 거시적이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55번입니다. 리그스는 50년대는 산업사회와 농업사회, 정경사이대로 비교했죠. 근데 너무나 커요. 우리 행정학인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60년대는 국가, 그다음에 사회, 관료제, 관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도국이 등장하죠. 분화사회, 프리즘사회, 융합사회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융합사회가 농업사회에 맞고, 왜 융합이었죠? 기능이 융합돼 있잖아. 하등생물이 호흡, 소화, 그다음에 번식, 그 구조로 한 세포로 다 하듯이. 그렇지? 경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왕이 다 주도한단 말입니다. 그다음 융합사회고요. 분화사회는 기능이 제도적으로 분화돼 있어. 적응 기능은 경제가, 목표 달성은 정치나 행정이, 통합은 사법과 경찰이, 형상 유지는 교육과 문화가 분화돼 있잖아. 프리즘은 껍데기는 분화돼 있어요. 선진국을 베껴왔기 때문에. 근데 실질은 대통령이 다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진국, 이렇게 보면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프리즘 사회, 전위 사회, 과도 사회라고 그래요. 355번은 맞았네요. 프리즘 사회를 다른 말로 과도 사회, 전위 사회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사랑방 모형. 이건 오피스 모형. 이건 안방 모형이잖아. 안 보이잖아 지금. 이거는 공개돼 있죠. 사랑방은 집에 있지만은 공개된 장소다 보니까 중간쯤 되겠죠. 자, 55번은 이거는 맞았고요. 56번입니다. 프리즘 사회는 그냥 후진국을 놓고 봐도 돼요. 고도의 이질 혼합성. 왜 이질 혼합성입니까? 선진국의 특징도 있고 후진국의 특징도 있고, 껍데기인 선진국인데 실제로 후진국이니까 형식주의고, 분화가 틀렸죠. 고도의 분화성은 선진국이다. 다규범 맞아. 현대규범과 전통규범이 막 겹쳐 있고 모순돼요. 모순 상용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 지금. 잣대가 막 다른 거야 지금. 그래서 다규범성, 모순 상용성, 이질 혼합성, 형식주의 전부 다 맞지만은 분화성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도국하고 후진국을 비교하진 않아요. 개도국과 선진국을 비교할 거니까 대개 개도국은 후진국으로, 선진국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조심할 게 일반 행정가가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특징이고, 왜? 융합돼 있으니까. 반면에 전문가주의가 뭐가 돼? 선진국이 돼, 분화돼 있으니까요.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발전행정론. 틀렸네요. 논리 실증주에 입각한 과학성이다. 이거는 누구다? 행태주의잖아. 그 다음에 발전행정론은 경제 발전 강조한 거니까 효과성 맞고요. 그 다음에 주로 누가 주도했다? 엘리트 공무원들이, 국가가. 그래서 가치관 태도 강조한 거 맞고, 개방체제 맞고, 행정의 독립변수성이야. 다 맞았는데 누가 틀렸다? 논리 실증주에 입각한 과학성이 틀렸죠. 이게 아니라 실용주의, 불균형 성장론이야. 이런 실용주의 입각한 불균형 성장론이었어요. 엘리트 중심적이었고 국가 중심적이었고요. 콤마가 4개라는 거는 보기 4개를 묶어서 지금 한 문장 만든 겁니다. 앞에 첫 번째 게 틀렸으면 논리 실증주의 입각한 과학성, 나머진 다 맞아요. 효과성, 경제발전이라는, 그다음에 가치관 태도 맞고요. 개방체제 맞고, 행정이 더 중요했죠. 환경결정론이 아니라 행정의 능동성, 독립변수성이에요. 357번은 틀렸습니다. 358번입니다. 가치 중립이 아니야. 가치 지향적이야.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이건 틀렸고요. 행정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겠죠. 그치? 가치 중립이다, 종속이다 강조하는 건 되게 뭐 비교행정론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이건 틀렸습니다. 가치 지향적이고 종속이 아니라 독립, 행정이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균형 성장이 아니라 경제 중심의 불균형 성장론이었고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형성이 이 발전 행정론의 전략이야. 돈이 부족하니까 모든 기관을 다 활성화시킬 수는 없고, 행정 내에서도 주로 경제부처, 여기에 소수 엘리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키워가지고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바람직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관 또는 기존 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기관이나 제도를 형성해서 여기에 많은 자원과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끄집어내게 만들어 가지고 전파시키는 거야. 기관 형성론, 발전 행정의 전략이었죠. 이것도 불균형 전략이잖아. 다 하는 게 아니니까 특정한 기관 중심으로, 특히 경제기관 중심으로 여기에 주도적인 엘리트 집어넣어가지고 자원 집어넣어가지고 성과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파시켰던 겁니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발전 행정론의 전략이야.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학이야. 생태론, 비교 행정론, 발전 행정론.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회 문제가 흑인과 백인의 빈부격차 문제잖아. 이걸 해결하는 게 이제 누구다? 신행정론, 후기행태주예요. 행태주의와 비교되고 관료제와 비교되고 이건 그 다음입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누가 등장한다?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 개혁인 신공공관리론, 미국도 신자유주의 개혁 신공공관리론. 물론 시대차는 있어. 영국은 8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후 90년대 후반부터지만은 그 다음에는 만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비교와 발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